최근 토트넘의 경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페리시치 혹은 세세뇽이 왼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과의 호흡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페리시치가 왼쪽에 나올 때는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너무 중앙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 경기를 보면 세세뇽이 왼쪽 윙백으로 출전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왼쪽에는 세세뇽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리시치가 나오든 혹은 세세뇽이 나오든 왼쪽 측면에는 왼쪽 윙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페리시치가 나올 때보다 세세뇽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왜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느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은 콘테 감독의 페리시치 활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 때부터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아주 중요한 공격 패턴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인터밀란 시절에는 3-5-2 전형을 사용하면서 왼쪽 윙백에 페리시치를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터밀란의 공격 방식을 살펴보면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났을 때 중앙에 있는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이때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하키미까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박스 안에 선수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리시치가 상대 풀백을 돌파한 이후에 중앙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박스 안에서 라우타로나 하키미 그리고 루카쿠가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라우타로와 루카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키미까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의 역할은 페리시치가 상대의 풀백을 돌파해서 중앙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게 되면 이때 중앙으로 올라오는 정확한 크로스를 중앙에서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인터밀란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최전방 투톱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최전방 투톱이 페리시치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페리시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루카쿠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중앙 수비수를 중앙으로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카쿠가 상대 중앙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때 페리시치는 상대의 풀백과 1대1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때 루카쿠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의 중앙 수비수는 측면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여줄 수가 없고 루카쿠를 따라서 중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페리시치의 1대1 돌파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상대의 풀백을 무너뜨리고, 이때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루카쿠나 라우타로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토트넘에서도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상대의 중앙 수비수가 측면 수비를 도와주는 것이 애매해지고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페리시치가 자연스럽게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여전히 상대의 중앙 수비수는 손흥민 때문에 측면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때 페리시치는 상대의 풀백과 1대1 상황을 펼치면서 측면에 발생한 넓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리시치가 측면에 발생한 넓은 공간에서 측면 돌파를 성공한 이후에 중앙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손흥민이 중앙으로 중앙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중앙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방해해줄 수 있는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간 것은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 때부터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했던 것처럼 페리시치가 상대의 풀백과 1대1 돌파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1대1 돌파 이후에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센용이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건 이제 지난 시즌의 경기 장면인데요. 세센용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는 상대의 풀백과 1대1 상황이 되었을 때 세센용은 페리시치처럼 상대의 풀백을 드리블로 돌파해낸 이후에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센용이 1대1 상황에서 드리블 파괴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손흥민에게 세센용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 풀럼전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장면에서도 세센용이 측면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세센용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세센용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1대1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손흥민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에서 세센용이 뒤에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센용과 손흥민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공격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세센용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앙 수비수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의 중앙 수비수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자연스럽게 수비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세센용이 이전 장면과는 다르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세센용이 나왔을 때는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손흥민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손흥민과 세센용의 연계 플레이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페리시치가 측면에 나왔을 때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때는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나가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손흥민은 중앙에서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서 중앙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낸 이후에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공격 작업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센용이 나왔을 때처럼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움직임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는 더 적합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동선 자체가 조금 더 제한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오히려 중앙에서 많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웨스트햄전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과 풀럼전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컨디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분명히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세센용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페리시치 대신 세센용을 주전으로 기용해야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 시즌에 세센용이 측면에 나왔을 때의 문제는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했을 때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공격 루트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콘테 감독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생각하는 것이 토트넘이 창의성이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정확한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패턴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으로 콘테 감독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것이 페리시치를 영입했을 때 예상되는 공격 패턴이기도 했고 사실은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페리시치 효과를 시즌 초반에 아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첼시전에서 케인의 동점골이 나왔던 것도 페리시치의 정확한 코너킥이었고 그리고 울버햄튼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페리시치가 머리에 맞추면서 케인의 득점을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케인의 제공권을 중앙에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핸드볼 상황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을 토트넘이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전에서도 정말 동일한 장면처럼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케인이 중앙에서 제공권 싸움을 할 때 여기서 또 페널티킥에 가까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는 분명히 토트넘에게 아주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경기에 나왔을 때 분명히 좋은 공격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콘테 감독이 해야 되는 것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동선을 적절하게 정해주면서 페리시치의 크로스도 살리고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도 살리면서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콘테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 준비해 나와야 되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도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페리시치의 기본적인 킥력이 좋고요. 그리고 페리시치가 인터밀란에서는 연계 플레이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합이 맞아지기 시작만 한다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햄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페리시치가 아주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도 나왔었고,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페리시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도 한 차례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은 아주 좋은 파괴력을 갖출 수 있는 왼쪽 측면 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직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움직임이 맞아 떨어지는 것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빨리 맞아 떨어지는 것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을 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